안녕하십니까. 호주야클럽TV 호토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동남아 국제학교에서 호주대학 진학하는 방법,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단점에 이어서 동남아 국제학교에서 호주대학으로 진학하는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3이라고 치고요. 예, 고3을 졸업하고 호주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호주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그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을 다 졸업하고 호주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제학교들은 제가 장단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IB 점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IB 점수를 호주 대입 지원 수능 지수라고 있어요. 호주 대입 지원 지수, 네, 에이타라고 하는 그 점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게 점수가 아니고 랭크인데 어쨌든 99.95 만점의 이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하고 IB 점수하고 비교한 그 스코어 테이블이 있어요. 제가 그거 밑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런데 IB 점수는 45점 만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IB 점수 25점이다. 그러면 에이타 72.45점이 되고요. IB 점수 30점이면 84.6점. IB 점수 35점이다. 그러면 93.45.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많은 그 호주에 있는 부모님들은 호주 학생들 대부분 IB보다는, 물론 여기도 그 IB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일반 명문 사립학교나 공립 일부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아주 극소수 학교들이. 그럼 대다수의 호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에이타 스코어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이 두 비교표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IB 35점도 물론 대단히 높은 점수긴 한데요. 에이타 93.45는 정말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unfair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슈화 됐던 적이 있어요. 저도 고3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 저희 딸은 이제 에이타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에이타 93.45는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이게 IB 35점이라고 그러니까 좀 억울한 기분이 좀 들어요. 근데 호주 대학에서 보통 그러거든요. 에이타, 그러니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시험 자체가 평가를 위한 시험이잖아요. 사실은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을 어쨌든 평가를 해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소모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좀 쏟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예. 근데 IB가 그게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IB는 거의 대학생들이 소논문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호주 대학들이 볼 때는 IB 점수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타를 가지고 입학하는 부모님들이 좀 억울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점수표는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IB 점수가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방법, 고3을 마치고 호주대학을 진학할 때 그 첫 번째 방법 안에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3을 마치고 에이타 점수, IB 점수를 에이타 점수로 전환해서 바로 호주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인데, 자, 이 책을 보면 이게 이제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이제 그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 유액이 이제 University Admission Center라고 해서 이게 지역별로 묶여 있어요. 이건 지금 주로 이제 뉴사스웨일즈하고 ACT 주고요. 또 퀸슬랜드는 퀸슬랜드대로, 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대로 이렇게 또 묶여져 있어요. 여기 보면 호주 각 대학들의 그 에이타 점수, 그러니까 IB 점수로 변환하면 되잖아요. 그 컷오프 마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죠.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옵니다. 웬만큼 국제학교에서 조금 성실히 공부했다라고 하면 에이타 점수가 나오잖아요. 에이타 점수가 나오니까 아까 제가 표에서 에이타 30점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점수는 아니거든요. 30점이면 84.6이에요. 거의 웬만한 대학에 웬만한 과들은 좀 이렇게 의대법대라든지 몇몇 이런 좀 높은 과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호주의 웬만한 국립대학에 보통 과들은 다 들어가지거든요.
이번에 저희 학생 한 명은 그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그 호주 UTS 대학에 그 IB 32점인데 장학금 뭐 크지는 않지만 장학금 만불 받고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IB 점수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IB 스코어를 못 받는 경우에는 국제학교 고3을 졸업하고요. 호주 대학에 그 디플로마라고 있습니다. 이 디플로마는 이제 그 대학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디플로마가 또 있거든요. 그 디플로마 1년 과정을 하면 대학 2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년에는 문제 없죠. 대학 1, 2, 3년을 하고 졸업하는 것도 있지만 디플로마 1년을 하고 다시 2학년이 되니까, 예. 보통 이 디플로마는 1년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디플로마하고 그 테이프라고 하는 주립 기술학교, 우리로 치면 이제 전문대학에 해당하죠. 기술 위주의 교육인데 거기서 말하는 디플로마하고 좀 다른 디플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만약에 아까처럼 또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혹은 내 성적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과가 굉장히 높은 에이타 점수, IB 점수를 요구하는 과다, 이럴 경우에는 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예비학년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학년을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성적을 잘 얻고 다시 호주대학 1학년이 되는 방법,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진행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 1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국제학교 다니고, 예, IB 점수가 웬만큼만 나온다라고 하면 1번으로 다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2를 마치고 그 호주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네 번째 방법이라고 할게요. 이 네 번째 방법은 호주 고2를 마치고, 그럼 고3을 안 마쳤기 때문에 호주대학 1학년으로 가지는 못해요. 아직 고2까지만 했으니까요. 근데 고2를 마치면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8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년 4개월짜리도 있거든요. 학생이 이제 고2 때까지, 고1, 고2의 성적에 따라서 이 기간은 조금 이렇게 플렉시블 하게 돼요. 대략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간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호주대학 1학년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하고요, 이 네 번째 방법, 이 방법하고 아까 첫 번째 방법하고 어떤 게 장단점인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1번 방법으로 많이 하세요. 그냥 그 국제학교를 다 졸업하고 IB 점수를 가지고, 혹은 IB 점수가 어느 학교들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호주대학 1학년에 어플라이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좀 더 1년 먼저 호주에 와서 호주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이 파운데이션은 이제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드니 대학이다. 그럼 우리 시드니 대학에 입학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온 학생들이니까 시드니 대학 측에서 아까처럼 이제 IB나 에이타처럼 그런 소모적인 공부는 아니죠. 우리 대학에 들어올 학생을 1년간 대학이 먼저 이렇게 고3 대신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니까 학업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학업 시간도 길고요. 그러나 당락은 거의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운데이션 마치고 뭐 제일 그래도 타이트하다는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도 뭐 2018년 기준으로 거의 95%가 시드니 대학 가거든요. 파운데이션 마치고. 5%는 대학 못 갔냐? 못 간 게 아니고 딴 대학 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냥 파운데이션 마치고 대학은 다 가요. 물론 파운데이션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이 고2를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대학 1학년 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파운데이션 마치고 성적이 조금 미진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디플로마를 1년 하고 대학 2학년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방법은 고2를 마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장 기술 계통에 이제 굳이 따지면 전문대학 레벨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라고 하는 주립기술학교에 가서 1.5년,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 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한 1.5년이 많습니다. 1.5년을 하고 호주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법. 요 정도. 이 외에도 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방법은 제가 일단 차지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꼭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고2를 마치고 파운데이션 1년 하고 호주대학 1학년이 되는 곳과 동남아시아 국제학교 고3을 마치고 호주대학 1학년은 기간은 같아 보이잖아요. 기간은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IB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겪으실 거예요. 자녀가 이제 고1까지는 웬만큼 잘 했는데,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성적이 조금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때는 과연 고3을 다 마쳐서 IB 점수를 취득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을 쓸 건지, 아니면 지금 고1, 고2 성적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아예 이참에 고3을 하지 말고, 사실은 동남아시아 국제학교 고3 비용보다는 호주대학 파운데이션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서 1년을 하고, 왜? 파운데이션 마치면 대학은 다 가니까, 호주대학들 진학은요.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하고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아까 고2를 마치고 호주대학 가는 방법, 즉 4번 방법, 5번 방법, 6번 방법 있죠. 이 방법들은 고1 마치고는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2를 다 마치고, 보통 뭐 나라마다 학기제가 조금 다르니까요. 뭐 6월에 학년이 마쳐지는 나라도 있고, 그죠? 국제학교가, 그죠? 어떤 데는 연말에 마치잖아요. 뭐 어쨌든 자, 고2를 마치고요. 그리고 호주 파운데이션을 지원했다. 그럼 그게 뭐 1, 2주 만에 무슨 평가가 끝나고 바로 대학에 진학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진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학 수속이라는 것도 있고, 또 비자 신청하고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입학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2로 자퇴하나요? 자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결과 나오고 확정되기까지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시작하는 날 학비는 이제 않아요. 그 전 학기에 다음 학기 학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3 학비는 내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고2 마치고 오케이 파운데이션 8개월만 해도 되겠다라고,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뭐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에서 8개월만 하고 들어라 라고 하면 그렇게 갈 생각도 있었는데 이미 고3이 시작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3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사실은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고1을 마치고요. 고1을 마치고 호주 대학 파운데이션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호주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들은요, 지원할 때 원서비도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지원하기도 전에 확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평가를 쭉 해놓겠죠. 아직 고1을 안 마쳤으니까요. 고1 마치고 파운데이션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1 마치고 지원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 전에 뭐 중학교, 중3에 해당하겠죠. 보통 지난 2년간의 성적을 내야 되니까요. 그럼 중3, 고1에 대한 평가를 호주대학이 이미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놓고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보통 줘요. 아, 당신이 지금까지는, 홍길동 학생은 지금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다 했다. 그리고 홍길동 학생이 지금 현재 고2를 하고 있을 텐데, 고2에서 이 과목은 성적이 얼마큼 돼야 되고, 뭐 바이올로지 과목은 성적이 얼마큼 돼야 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조건을 지시를 해줘요. 그럼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고2 1학기 성적 마치죠. 그럼 내면 또 평가를 해요. 또 평가를 하고 또 코멘트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2 끝나는 성적을 딱 내잖아요. 그럼 거의 뭐 일주일도 안 걸려요. 왜? 이 학생 평가를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결과를 딱 주죠. 줘서 뭐 파운데이션을 8개월 하게 될지, 1년 하게 될지, 1년 4개월을 하게 될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즉시 이제 내가 판단을 하면 되죠. 그리고 고1 마치고 지원을 해놓으면 그 대학에서 어떤 조건이다라고 세부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2 마칠 때쯤 되면 내가 그 조건이 충족된다 안 된다를 대충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고2를 마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혹은 그냥 고3까지 다 할래. 이런 결정을 또 그때쯤이면 고2 마치기 전에라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쯤 딱 하면 이제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러나 고2 성적을 손에 쥔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4번, 5번, 6번 방법은 다 없어져 버리죠. 예, 1, 2, 3번, 즉 고3을 마치고 가는 방법만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결과론적으로 고3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호주대학을 지원했더니 파운데이션을 1년 하고 오래요. 아이,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에 고2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가는 게 더 나았었네 라고 그때 이제 인지하게 되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국제학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학생들은 영어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무슨 또 영어 연수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보통 1년에 입학이 3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2를 마치고 고3을 등록하지 않고 오려면 얼마든지 이 시기를 맞춰서 바로 영어 연수도 필요 없으니까 바로 학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1 마치고 지원했는데 고1까지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입학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뭐 못 해주겠다니까 고려하지 마, 고려 안 하면 되죠. 그냥 고3까지 열심히 해 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고1 마치고 고1 성적이 나온 시점에 이 1, 2, 3, 4, 5, 6번에 대한 갈림길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핵심 내용인데요. 자,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 국제학교에서 호주대학 진학 장단점, 이거랑 지금 이 2번 편 동남아시아 국제학교에서 호주대학 진학 방법, 요걸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되실 거라고 봅니다.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